진단을 받았다면 최대한 빨리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파열 부위가 더 많이 찢어져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노가병원 정형외과 이영석 원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각 부위가 서서히 약해짐으로 인해 다양한 질환이 찾아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무릎 관절의 노화는 앉았다 일어나거나 단순히 걷는 동작들조차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무릎 관절 건강을 신경 쓰고 관리해 주셔야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약해지면 다양한 질환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한 번쯤 들어봤지만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는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월상 연골판이란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위치한 C자 모양의 연골 조직으로 무릎 관절의 안쪽과 바깥쪽에 각각 하나씩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반달 모양과 비슷하다고 하여 반달 연골이라고도 하는데요. 반월상 연골판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할 뿐 아니라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무리한 움직임이 발생하거나 과격한 운동으로 인해 무릎이 뒤틀린다면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져 무릎 안쪽 혹은 바깥쪽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월상 연골판에는 특정 부분에만 혈관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혈관이 없는 것은 찢어졌을 때 잘 붙지 않고 회복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판은 말랑말랑해서 찢어지기 쉬운 조직입니다. 특히 위아래로 뼈가 맞닿아 있어서 움직임이 발생하거나 가만히 있어도 체중 부하가 생겨 더더욱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반월상 연골판은 이렇게 작고 약한 조직이지만 만약 이마저도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뼈와 뼈가 직접적으로 닿아서 움직이거나 충격이 있을 때마다 연골이 빨리 손상되어 퇴행성 관절염이 더 빨리 올 수 있겠죠. 반월상 연골판의 구조를 살펴보면 위쪽에는 대퇴골이 튀어나와 있고 아래쪽에는 평평한 경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판은 이 두 뼈 사이에 위치하면서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만약 이 조직이 어떠한 이유로 찢어지게 되면 이를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라고 해요.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찢어진 모양에 따라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뒤로 찢어지는 종파열, 수직으로 찢어지는 횡파열, 비스듬히 찢어지는 사파열, 여러 가지의 파열이 뒤섞여 합쳐진 복합 파열이 있습니다. 이 중 종파열은 가장 흔한 파열인데요. 그 중에서 찢어진 파열 부위가 양옆으로 벌어져 전방 십자인대가 위치한 내측까지 이동한 파열을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라고 합니다. 정형외과에서 무릎 응급 상황이 몇 개 되지 않는데요.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로 진단을 받았다면 최대한 빨리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파열 부위가 더 많이 찢어져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반월상 연골판은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리는 것, 즉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또는 무릎이 뒤틀리는 행동, 직접적인 충격, 퇴행성 변화 등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축구나 농구 같은 스포츠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이유로 젊은 사람들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관절이 약해진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사소한 일상생활 중에도 손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나이에 관계없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증상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말씀드리는 증상들을 똑같이 겪고 계시다면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의심해 보시고 바로 정형외과에 내원하시길 권유드릴게요. 먼저 가벼운 증상으로는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되면서 염증이 생겨 통증이 나타나고 무릎 관절면의 안쪽 혹은 바깥쪽을 눌렀을 때 아픈 압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외 염증 반응으로 인해 물이 차고 부종이 발생하며 안정성을 유지하던 균형이 무너지면서 무릎에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 걷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갑자기 힘이 풀리는 불안정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것이 어렵고 이때 통증을 동반하며 이로 인해 걷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절이 붓고 뻣뻣해지는 증상이 나타나죠.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은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상을 느낀다면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는 의미인데요. 상태가 악화될수록 치료법이 까다롭고 회복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미세한 증상이라도 느껴질 때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을 의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시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MRI를 시행하진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가 촉진 검사를 통해 증상과 부종, 통증, 움직임 등을 확인하고 무릎을 구부리면서 안쪽 혹은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검사하는 맥머레이 테스트를 통해 가동 범위의 제한과 압통, 파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확한 방법은 MRI인데요. 이는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율이 99%에 이를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질환 진단뿐 아니라 주변 연부 조직의 손상까지 추가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술 여부와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발생하면 상태에 맞게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데요. 경미한 정도라면 라이스 요법과 보존적 요법으로 경과를 지켜보며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제외충격파 치료, 도수치료 등으로 증상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라이스 요법이란 앞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인데요. R은 rest, I는 ice, C는 compression, E는 elevation의 약자로 외상이나 스포츠 부상 시 초기 치료에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무릎 손상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만약 상태가 심각하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수술 방법으로는 찢어진 부위를 꿰매는 봉합술과 연골판을 다듬어내는 절제술이 있습니다. 봉합술은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진 정도와 위치에 따라서 봉합 가능 여부가 판단이 되는데요. 보통 증상이 오래되어서 내원해 주시는 분들은 봉합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찢어진 부위가 혈액순환이 거의 없는 곳이라면 봉합술을 했을 때 치유가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 전 이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하죠. 봉합술 다음으로는 절제술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찢어진 부분을 다듬어내는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의 반월상 연골판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절제술을 시행할 때 저는 가능하면 병변 부위를 최소한으로 잘라내고 최대한 많이 남겨둘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월상 연골판을 어떻게 관리해야 더 오래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반월상 연골판의 수술, 즉 봉합술과 절제술 후에는 그 회복 방법이 다른데요. 봉합술은 찢어진 부분을 꿰매 놓는 것이기 때문에 초반에 꿰맨 곳이 다시 찢어지지 않도록 잘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중 부하도 제한해야 하는데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목발과 함께 무릎 보조기를 착용하게 됩니다. 보통은 수술 후 2주까지는 구부리는 운동을 하지 않고 2주 후부터 매주 각도를 증가시키면서 무릎의 운동 범위를 늘려주게 됩니다. 또한 8주 정도 목발을 사용하면서 체중을 제한하게 됩니다. 절제술의 경우에는 수술 다음 날부터 바로 걸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수술 후 재활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을 통해 허벅지 근육을 키워 무릎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인데요. 근력 운동을 할 때는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과 허벅지 뒤쪽, 함스트링 근육을 강화하면 무릎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체중 부하가 적은 운동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고정식 자전거 타기나 수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재활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매우 다양한데요. 운동 후에는 허벅지 앞, 뒤의 근육과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이나 마사지건을 가지고 잘 풀어주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재활 운동을 진행하다가 오히려 무릎에
더 무리가 가거나 재활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 전문가를 통해 적절한 운동법을 배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 성노가병원에서는 수술 후 재활치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 편하게 재활치료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발생하면 회복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겠죠. 제가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운동 전 충분히 스트레칭하기. 아무리 가벼운 운동이라고 해도 근육이 긴장된 상태에서 시행하게 되면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 이완을 위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면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올바른 생활습관 갖기. 다리를 꼬거나 양반다리, 무릎 꿇기 등 무릎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습관을 교정해야 합니다. 이런 안 좋은 자세는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높여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반드시 습관을 교정하여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관절 건강을 위한 운동하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은 무릎 관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에 압력을 많이 가하지 않는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을 통해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고요. 이외에도 생활 속에서 틈틈이 허벅지 강화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체중 관리하기. 무릎은 체중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릎 주변 근육의 강화를 비롯해 하중이 심하게 전달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식습관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무릎은 일상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평소에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무릎 질환은 초기 증상이 가벼워 이를 간과하고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 무릎 관절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상태를 잘 체크해서 늦지 않게 전문가의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성노가병원 정형외과 이영석 원장이었습니다.